자,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이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존하던 삼국시대에 신라에서 벌어진 여왕직위라는 정말 초유의 상황. 이 여왕이 어떻게 신라 땅에서 탄생이 됐는지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당시 신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요. 선덕 여왕이 태어나기 조금 전인 6세기 말 삼국의 영역을 표시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삼국 통일 전 신라가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바로 이 시기. 우리는 소위 이 시기를 신라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왕은 조나단 누굽니까? 이때 왕이요? 네. 이때 전성기 이때요? 자,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 네. 고구려 전성기 광개토태왕, 네네.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 그렇죠. 아 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이렇게 시험 볼 때 누가 시험을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이게 아니고 아니, 진흥왕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진흥왕은요. 한강 유역부터 가야 지역까지 신라 개국 이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입니다. 자, 이렇게 거침없이 승승장구했던 진흥왕 대 신라. 그런데요. 신라의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흥왕 말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신라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다시 이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는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먼저 신라를 공격해온 나라 어디였을까요? 오려. 어떻게 알았어요? 손모양이 내려가고 있어. 위에서 내려오고 아, 있잖아. 진짜? 아하. 맞습니다.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는요 603년이었죠. 작정하고요 한강 유역을 되찾고자 북한산성 이 일대로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절체절명의 신라를 구하기 위해 왕이 직접 전쟁터로 향하죠. 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격한 신라의 왕. 그는 바로 신라의 제26대 왕 진평왕입니다. 자, 이 진평왕은요. 진흥왕 사후 진지왕에 이어 왕위에 올랐고요. 진흥왕의 손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진평왕은요. 할아버지가 넓힌 신라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 정말 목숨을 건 거죠. 자, 그렇게 고구려와 맞붙던 진평왕 결과는 어땠을까요? 승, 김평왕 승. 맞습니다. 다행히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신라는 쉴 틈이 없었죠. 이어서 백제 역시 신라를 공격합니다. 우와. 저 위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평왕은요 역시나 이번에도 백제군을 크게 물리치면서요 진흥왕이 넓혀놓은 신라 땅을 거의 잃지 않고 지켜냅니다. 교수님 진평왕이 진짜 능력 있는 왕이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진흥왕이 이 신라의 몸집을 키웠다고 한다면은 진평왕은 이 내부의 국방을 튼튼하게 다지는 한편 또 수나라, 당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외교에도 힘썼습니다. 이처럼 진평왕은 반세기 동안 신라를 잘 다스린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위 후 40년 넘게 신라를 잘 이끌어가던 진평왕. 그런데요. 이런 진평왕의 마음속에는요. 언젠가부터 큰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었을지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진평왕의 가족관계를 그린 가계도인데 정실 부인인 마야 부인 그 사이에서 지금 세 딸이 태어났어요. 천명공주, 덕만공주, 그리고 선화공주입니다. 딱 보시니까 진평왕의 큰 고민, 그의 고민은 뭘까요? 아들이 없어요. 없어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네요.
맞습니다. 진평왕은요 이렇게 딸만 태어나니까 제발 아들이 태어나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부인 승만 부인까지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진평왕과 승만 부인 사이에서는 자식은 못 낳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진평왕의 고민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그리고 진평왕 나이가 50이 넘도록 결국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직계 아들이 없는 경우 신라에서는 다음 왕을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뭐 친척에 있는 남자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겠죠. 진평왕 이전에도 아들이 없는 왕은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때 왕위를 이어받은 건 누구였냐면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왕의 남동생, 왕의 사위, 남자 조카 또는 남자 외손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왕위 계승의 조건은 뭐다? 남성. 네, 남성이어야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진평왕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지 한번 보시죠. 네, 어떻게 찾아야 되죠? 자, 보시면 진평왕에겐 지금 사위가 있네요. 그리고 남자 손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 계승자 후보는 총 몇 명입니까? 2명이죠. 그렇죠. 사위 김용춘, 외손자 김춘추 이렇게 네.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평왕의 선택. 나는 덕만공주를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진평왕은요 첫째 딸이 아닌 둘째 딸 덕만공주를 후계자로 결정합니다. 덕만공주가 그 둘째 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첫째 딸이 있잖아요. 천명공주. 예. 근데 첫째 딸을 건너뛰고 둘째 딸로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배우자가 있어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지만 여자의 경우는 결혼하면은 왕위 계승 자격을 박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혼한 천명공주는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없었고 결혼하지 않았던 덕만공주를 후계자로 선택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평왕은 이때까지 신라 역사상 그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진평왕은 대체 뭘 믿고 이런 폭탄 선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전례가 없잖아요. 없죠. 아니 왕은 당연히 남자지라는 그 상식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었죠. 이때 진평왕이 조정신하인 귀족들이 결코 반발할 수 없는 논리를 들이밉니다. 귀족들을 입 다물게 한 그 논리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골품제도. 그렇죠, 맞습니다. 왕족과 종친들, 유력 귀족이 속한 진골, 그리고 부품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골품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신라만의 독특한 신문제였죠. 자, 그런데 골품제표에서 여러분이 익히 들어봤을 신분이 보이질 않네요. 그게 뭘까요? 성골. 네, 맞습니다. 진골 위로 또 하나의 신분, 성스러운 골족 성골이었습니다. 정골. 자, 그렇다면 성골은 처음부터 있었던 신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을 텐데 혹시 추측이 되십니까? 되네요. 선동영 아버지. 진평왕. 진평왕이 딱 이 일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와, 이거 똑똑하다.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맞아요. 맞아. 진평왕은요, 왕인 나와 내 가족은 더욱 특별한 존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평왕은 어느 혈족까지가 성골이라고 봤을지 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진평왕은요 태자 시절 사망해가지고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진평왕의 아버지 누굽니까? 동률. 맞습니다. 그 동륜의 피를 이어받아야 성골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와 저렇게 딱 나눠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천명공주까지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천명공주의 이제 남편이나 아들 쪽에 못 가게 의도적으로 거기까지 딱 자른 느낌도 있어요. 정확히 지금 짚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동륜의 직계 후손들만을 지금 성골로 인정한 거예요. 이와 달리 삼촌 진지왕, 네. 이 진지왕의 피를 이어받으면 성골 아닌 거예요. 진골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 김용춘 그리고 외손자 김춘추의 신분은 뭐가 된다? 진골. 진골이. 진골이 되는 거죠. 그냥 자기 핏줄 아니면 다 너희 왕 될 수 없어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후계자의 조건에 딱 부합한 존재 누가 있겠습니까? 딸들. 딸들이죠. 그렇죠. 바로 성골인 딸 덕만공주였던 겁니다. 천명은 결혼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탈락이고. 네. 자, 이렇게 성골이라는 강력한 명분으로 덕만공주를 후계자로 세운 이 진평왕.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덕만공주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덕만우바이. 정말 우바이? 덕만 우바이? 우바이가 뭐예요? 자, 덕만우바이는요 열반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석가모니 제자예요. 석가모니 제자. 그러니까 열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의 열반, 즉 죽음에 대해 기록한 경전이거든요. 석가모니의 열반, 그 죽음을 지켜본 여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덕만우바이입니다. 덕만우바이는 중생들을 깨우치려고 일부러 여자로 태어난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진평왕이 바로 이 인물에게서 덕만이라는 이름을 따온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 덕만이라는 이름은 어느 종교에서 유래했다? 불교. 불교. 그렇죠. 당시 신라의 국교는 불교였고요. 정치에도 불교를 적극 활용했거든요. 그렇게 왕실에서 불교를 숭상하는 건 바로 이 진평왕 때가 아주 절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진평왕의 딸의 이름만 불교시로 정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진평왕은 자신과 가족의 이름을 불교에서 따와서 바꾸었습니다. 이 진평왕의 이름은 백정인데요. 백정은 석가모니 아버지의 이름이었고요. 왕비 마야부이는 석가모니 어머니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진평왕의 두 동생인 국반과 백반은 석가모니 삼촌의 이름이었습니다. 만약에 진평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큰일 날 뻔. 와, 세네요. 예, 이렇게 한 건 그 신라의 왕실이 바로 이 부처의 집안이 다시 환생한 우월한 혈족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환생인 내 가족은 성스러운 집안이다. 성스러운 골족이다. 자, 이렇게 진평왕은 강력한 왕권을 앞세워서 덕만공주를 후계자로 결정한 겁니다.